어려운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어, 보실 때 요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최근 이 반등, 제가 그동안 뭐 목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정이 예상이 된다. 일단 여기까지는 한번 볼 수는 있겠지만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이유가 있었죠. 뭐 제조업 PMI는 둔화되긴 했지만 컨센보다 좀 나았다. 어쨌든 둔화됐다. 그다음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50 이하로 내려왔다. 이게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내려온 부분인데 이제 더 크게 시장이 반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조업이 팬데믹 때 어느 정도 이 소비들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발전을 좀 했었는데 성장들을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살 사람들 거의 다 사지 않았나 제조업 쪽에서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뭐 여행부터 시작해서 서비스업 쪽으로 이제 뭐 외식도 좀 더 자주 하고 이런 식의 서비스업 쪽으로 조금 더 이 산업에 그러니까 돈이 좀 몰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예상들을 했었는데 서비스 PMI가 50 이하로 내려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 거죠. 기준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을 좀 했던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 일단 스냅 실적이 이제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거고, 그래서 금요일 날 본장에서 반영을 했는데, 이제, 실적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크게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요. 우리나라 하한가를 넘어서는 정도의 40% 가까운 하락을 보였었고, 그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 관련 섹터들, 메타, 알파벳 같은 종목들도, 제법 급락이 나왔습니다. 5%, 7%씩 떨어지면서, 시장 전체 대형 기술주들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낙폭을 좀 더 키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컨콜에서도 한 번씩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환차손이 지금 굉장히 크다.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했는데 많이 갖다 팔았는데 달러 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생각만큼 이 해외에서 다국적 기업들이니까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달러로 환산을 했었을 때 환차손을 많이 입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 좀 눌림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장중 변동성이 지금 뭐 최근 반등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정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단 이 조정폭이 좀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직은 미국 시장이 좀 안정적이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워낙 지금 빅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FOMC 75bp는 뭐 거의 확정적일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이후 흐름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어떤 형태로 나올지 봐야 되는 거고 PC 또 굉장히 중요한 PC가 있고 또 미국이나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들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이번 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형주들 실적 발표가 몰려 있는 한 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약간의 조정이 좀 더 나와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일단 오늘 보이는 이
가격치는 한 11,600포인트 전후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음봉을 그대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또 흐름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장 초반에는,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변동성을 좀 줄인 이후에 주 후반으로 가면서 변동성을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갈, 위든 아래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지금 움직임이 좀 있어서 조금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장 초반에 약보합권 출발을 했고요. 약보합권 출발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 제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제한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부터 좀 밀렸는데, 밀리고 나서도 지금 거의 보면 찍어야 될 저점 부근 라인까지 왔다가 살짝 이탈까지 지금 좀 나왔어요. 분봉상으로 놓고 보면 살짝 이탈까지 좀 나와서 이게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느 정도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좀 지지를 해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일단은 좀 두고 있고요. 요 자리 지지가 돼서 반등이 또 조금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변동성 조금 줄인 상태에서 좁은 박스권을 진행을 하다가 이후 나오는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위아래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번 주 나오게 될 빅 이벤트들에 대한 경계감, 눈치 보기,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보면 코스피 매수 중입니다만 큰 의미 없고요. 코스닥 매도는 약간씩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하락폭이 큰 거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가 괜찮습니다만 매수폭을 지금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 하락 구간이 좀 나온 거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우호적인 흐름에서 지금 중립 약간 상회 요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정도의 모습.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지금 요 자리 또 한번 찍고 윗꼬리를 지금 다는 모습인데, 여기서 일단은 최대한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럴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 움직임을 보이다가 빅 이벤트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 아니면 약간 더 한 번 더 밀릴 가능성. 요번 주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라인은 올해 말까지 라인을 딱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 점차적으로 안정을 좀 찾아갈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 특히 9월 이후부터 안정세는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도 시장 안정화 추세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게 우리가 이때에 비하면 확실히 지금 이때에 비하면 지금 확실히 시장의 안정화는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뭐 밀리고 있어서 또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게 잘못해서 건들렸습니다. 일단 그렇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우려스러운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주 변동성은 일단 큰 이벤트들이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요번 주 무난하게 소화되면서 아마도 이렇게 올라갈 걸로 일단은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대형 기업들,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원래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다가 테슬라가 선방을 하면서, 중국 쪽에서 선방을 하면서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컨콜이 중요하니까 3분기, 4분기 어떻게 될지 그 부분들 좀 봐야 되는 게 있을 거고, 파월 의장이 과연 립 서비스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줄 것인지 부분도 지금은 좀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눈치 보기가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일단 가상화폐 관련 섹터, 그리고 자동차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조금 괜찮고, 나머지는 윗꼬리들 지금 제법 좀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현대차, 기아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펄어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게임즈, 다날, 천복 요 정도 눈에 띕니다. 지금 이때까지 상황 제가 매일
매수 매도 종목들 말씀을 드리는 상황에서 놓고 보면 오늘 지금 가장 적게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외국인들 지금 이렇게 매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선물 중심 프로그램 매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줄어든 상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보면 개인 투자자들 많이 증시를 지금 떠나가 있는 상태고, 기관도 지금 전체 금액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관망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되게 강하고, 결국 지금 수급은 외국인이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국인들조차도 특별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은 금액으로 우리 시장을 지금 갖고 놀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일단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오늘 뭐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하더라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마감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일단 그 정도 보고 있고요. 변동성, 장중 변동성은 여느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줄어든 좁은 폭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오전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